정말 그 하루하루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지루함을 이겨내는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네,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잘하게끔 도와드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제가 뭐 잘나서 뭐 성실해서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전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너는 꿈과 목표가 있잖아 라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두 가지의 경험을 떠올려요. 하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고 물론 지금도 있겠죠. 삼천포에 있는 단식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4일을 굶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침 일어나서 머리가 핑 돌거나 그러면 이런 매실 액기스를 좀 물에 타서 조금 줘요. 그게 다예요. 근데 저는 4일을 굶었지만 거기 일주일 13일까지 굶는 코스예요. 굶고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다 스케줄이 있답니다. 네.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요. 얼마를 걷는 줄 아세요? 3만 보를 걸어요. 아침에 바닷가를 데려다줘요. 내려서 막 바닷가를 걸어요. 여기 본고는 저기 끝에 가 있어요. 어떻게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이제 교육 건강 강좌를 듣고 점심 때 또 이제 굶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또 걸어요. 그래서 토탈 3만 보를 걸어요. 일주일 굶는 사람이 3만 보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너무 많이 먹는구나. 안 먹어도 살 수 있구나. 거기서 명품이 무슨 소용이에요. 막연하게 내가 느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어요. 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은 그렇게 정말 정확한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할 시간이 따로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줄넘기를 해요. 하루에 4,000개를. 줄넘기는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양갈래뛰기, 뭐 2단 뛰기 이런 거 다 하냐고 하는데 전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정통으로 그냥 고요하게 합니다. 헤드폰 끼고 고요하게 그냥 4,000개, 200개씩 나눠서 4,000개를 하는데 저는 이게 명상이에요.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잊혀지고 그걸 끝났을 때 드는 자신감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봤을 때 좀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할 때 저는 그 두 가지를 떠올려요. 아, 저는 지난 16년 동안 강사로서 그리고 저희 센터가 이제 총 4개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경영자 사이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원장님 교육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내가 교육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가 맞구나 생각하고 경영에만 올인한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제 일이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돈에 관심이 많으면 정말 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거에 뭐 사람과의 관계에 그럼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돈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를 벌어도 나는 교육할 때만큼의 그 보람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는 어떤 교육생들이요. 또 예전하고 너무 달라요. 유튜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입찰 PT 이런 것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대기업의 CEO분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영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어떤 방송 기법, 미디어 트레이닝 이런 걸 또 많이 배우러 오세요. 이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줘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공부해야죠.
그걸 드렸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임상을 바로 눈앞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루하지만 정말 그 하루하루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지루함을 이겨내는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네,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잘 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됐어요. 제가 쇼핑호스트 할 때 저희 굉장히 올해 쇼핑호스트라는 선배에게 선배님 저 요즘에 슬럼프예요. 왜? 그래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래요. 그랬더니 유정아 내가 한 얘기 잘 들어. 네. 그랬더니 슬럼프는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 겪게 되는 정신 현상이야. 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슬럼프냐. 넌 그냥 귀찮고 게으른 거야.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하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MBN에서 뉴스 시황 캐스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나이가 한 28, 29대 제가 이제 쇼핑호스트로 전향을 하게 돼서 GS 홈쇼핑 쇼핑호스트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들은 좀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많았고 쇼핑호스트는 정규직이어서 나이 30 되기 전에 정규직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홈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방송을 할 때부터 내가 여기에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청소기를 판매하는 거였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청소기를 들고 이렇게 큐를 하면 막 신나게 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뭔가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적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적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근데 저는 말하기에 대한 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쇼핑호스트의 일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쇼핑호스트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해보니 다들 너무나 쇼핑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릇을 사더라도 뭐 명품부터 저렴한 것까지 이렇게 컬렉션을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버티다 3년을 채우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어린이 스피치 선생님을 시작을 했어요. 자본 없죠? 경험 없죠? 뭘 잘하는지 모르죠? 말만 잘하니까 어린이 스피치 쪽 선생님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데 하다 보니까 교육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차리자. 근데 그때만 해도 스피치 아카데미를 오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웅변학원이었고, 그래서 신촌에 있는 그 합정이죠, 옥탑방에 자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픈식을 하는 날 저희 쇼핑호스트 아나운서들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벽지도 제가 바르고 정말 뭐 페인트질도 직접 해서 이렇게 만든 조그만한 룸이 한 2개밖에 없는 그런 센터였는데 저한테 오더니 너 정말 이거 하려고 방송을 그만뒀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창피하거나 부끄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할 때 제가 느끼는 그 만족감과 보람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방송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라운제나라는 스피치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고요. 1년 만에 이제 강남점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아카데미 가운데 최다 지점.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에도 이런 컨텐츠를 프로바이딩하고 있어서 온 오프라인 통합 아카데미로 우뚝 서게
됐죠. 예. 처음 열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초라해 보였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초대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시? 아, 저에게도 분명히 뭔가 과시하고 싶고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보란 듯이 이 쇼핑 호스트들한테 내가 진짜 막 한 300평 규모의 막 학원을 차려서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막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과시를 해봤자.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도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만나는 우리 교육생분들이나 우리 직원들만 해도 너무 산적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과시를 한다거나 보여주고 싶다? 그게 제 동기부여나 제 성공의 원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저를 돕고 싶어요. 저는 저를 돕는다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재밌게 놀고 싶어요. 그게 저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재밌고 또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책도 17권이나 써있고 그런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저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사실 그렇진 않아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근데 한 심리 프로그램에서 저를 직면하게 됐는데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가 저의 가장 큰 메타 감정, 초감정이라고 하죠. 지금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내 친구가, 제 친구가,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너무 몸에 배워가지고.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근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인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주식, 밥과 국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인정 없이도 나 혼자서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고 이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나방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면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잘하게끔 도와드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제가 뭐 잘나서 뭐 성실해서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전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성공을 했다. 누가 뭐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 나는 역경이 없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럼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서 자기의 신화를 써야 하나? 근데 그런 게 없어도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말 전문성, 내가 잘하는 적성,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내용 제가 하나 풀고 갈까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왜 갑자기 맛집이야? 그 얘기를 내가 말하면 돼요. 왜 갑자기 맛집 이야기 하냐고요? 저는 이 세 가지의 리듬을 맞추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